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요즘에 이제 한국에 역이민 관심이 많이 있으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F4 비자하고 근데 복수 국적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근데 오늘은 F5 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소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예, 또 유튜브에도 많은 정보가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F5 비자가 뭔지는 알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민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살 때 꼭 F4 비자, 복수 국적 이 두 가지만의 선택이 아니라 F5 비자 선택도 꽤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F5 비자에 대해서 오늘 좀 조사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이제 우리 교민들이 도로 한국으로 역이민 가서 살 수 있는 방법은 F4 비자, 복수 국적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F5 비자, 즉 영주권 비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F5 비자, 영주권 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국제 결혼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F4 비자는 외국인들한테는 안 줍니다. 한국인이었던 사람들 혹은 조부모까지 한국인이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인의 혈통만 주기 때문에 저는 저희 남편이 미국인인데 F4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예, 못 받습니다. 예, 그거는 자격 조건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F4 비자가 되게 특별하고 아주 좋은 비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드리는 아주 특별한 혜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비자에 비하면 F4 비자는 되게 받기가 쉬워요. 너무너무나 받기가 쉬운 이런 비자고 한국인이면 뭐 안 나올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혜택도 너무나 좋습니다. 거의 한국에 계신 분들하고 거의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몇 가지 제한이 있죠. 뭐 당연히 선거권 없고요. 그다음에 공직으로 나갈 수 없고요. 한국 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일하는 것도 막노동은 못하게 합니다. 뭐 이런 제한이 있긴 하지만 거의 한국에 계신 분들하고 똑같이 집도 살 수 있고 근데 건강보험도 받을 수 있고 한국에서 또 취업 활동도 할 수가 있고 똑같이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F4 비자의 약점이 뭘까요? F4 비자는 5년짜리 이제 복수 비자를 줍니다. 여러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질문들 보면요. F4 비자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나요? 예, 당연히 왔다 갔다 합니다. 복수 비자라는 거는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 들어갔다가 하루 만에 나왔다가 도로 하루 만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비자가 살아있는 5년 안에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F4 비자를 받고 나서 한국에서 거소증이라는 걸 신청하는데 거소증을 미국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예, 안 됩니다. 거소증이란 건 말 그대로 본인이 어디 살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겁니다. 예. 미국에 살고 있는데 한국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이 한국 거소증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F4 비자는 미국의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지만 거소증은 한국에 나와서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F4 비자가 5년짜리 비자이기 때문에 이 거소증은 2년 혹은 3년짜리만 줍니다.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F4 비자와 거소증을 한꺼번에 신청을 했습니다. 한꺼번에 신청을 했으니까 3년짜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3년 뒤에 2년짜리 한 번 더 신청을 하면 5년 닿습니다. 그리고 F4 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돼요. 재갱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거소증을 신청해야 되는데 이게 되게 불편하죠. 3년, 2년.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F4 비자를 받고 한국에서 거소증을 신청하신 분들은 2년짜리밖에 안 줘요. 뭐 그도 그럴 것이 거소증과 F4 비자가 같이 나오면 3년 이내하면 딱 채워서 5년인데 F4 비자를 먼저 받고 나중에 거소증을 신청하면 이 3년, 2년 하면 이제 모자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2년밖에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전 2년짜리 받았는데 캠피님은 어떻게 3년짜리 받으셨어요? 예, 한국에서 F4 비자 그다음에 거소증 같이 신청하면 3년짜리를 줍니다. 저는 3년짜리 받았는데 솔직히 뭐 3년 있다가 다시 재갱신하는 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좀 귀찮긴 하죠. 예. 근데 주소지를 입증하고 다시 받아야 되고요. 또 5년 있다가 F4 비자를 또 받아야 되는 게 좀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불편함이 좀 있어요. 모든 혜택은 다 좋은데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65세가 넘으면 복수 국적을 신청합니다. 복수 국적은 원래 한국법이 2개 이상의 이제 국적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65세 이상 되신 분들만 특별하게 미국 국적 혹은 뭐 여러분이 캐나다 가시면 캐나다 국적, 뭐 여러분이 일본 계시면 일본 국적 요걸 살려놓고 한국 국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또 그 나라에서 복수 국적을 허용 안 하는 나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 중국 국적을 살려놓으면서 한국 국적을 받는다? 한국에서는 오케이 해줄 수가 있는데 65세 이상인데 중국에서 그걸 허용 안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오신 나라로부터 어떤 법안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복수 국적을 받으면 그때는 이제 양쪽 나라의 국적을 다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주민등록증이 나와요.
그냥 거소증도 아니고 주민등록증이 나와서 한국에 계신 분들하고 똑같습니다. 뭐 여러분이 말 안 하면 몰라요. 그냥 한국 국민인 줄 압니다. 뭐 한국에 당연히 투표권도 있고요. 심지어 공직에 출마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분들과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65세 넘으면 복수 국적을 받아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처럼 이제 55살이다. 그러면 이렇게 뭐 거소증으로 지내다가 나중에 65세 그때도 한국이 마음에 든다. 계속 산다 그러면 복수 국적을 받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안책이 F5 비자 영주권 비자입니다. 자, 이게 왜 필요하냐? 복수 국적을 받으면 안 되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예, 받으면 불이익이 큰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 미국의 자녀분들이 나라 쪽에 일하는 분들, 뭐 군대라든가 뭐 정부라든가 예, 좀 이것도 뭐 다루는 정보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중요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복수 국적을 받으면 자녀가 진급을 못 해요. 혹은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도 제가 그 영상을 한번 말씀드렸더니 그냥 또 질문하시는데 "캠페인님 저희 아들이 어디서 일하는데 복수 국적 받아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걸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예. 제일 중요한 건 그 아들의 상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복수 국적을 금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문현답이 안 나옵니다. 현문현답만 나옵니다. 본인의 자녀가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정부에 일한다 혹은 군대에 일한다. 그런데 내가 복수 국적을 받으면 자녀한테 불이익이 생길 건가 안 생길 건가 궁금하시면 자녀한테 얘기하시고 자녀의 상사한테 물어보라고 하세요. 정부 국가 기밀을 다루는 입장에서는요. 부모의 국적이 미국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국이라든가 다른 나라 국적이 있으면 불이익을 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불이익이 꽤 많이 있어요. 심지어 이거는 한 예인데 제가 아는 후배가 럭키드 마틴이라고 이제 미국에서 군수,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에요. 군수 전투기 같은 거 만드는 회사입니다. 럭키드 마틴 되게 유명하죠. 거기 일하는데 거기 일하는 친구 중에 한 명의 부인이 중국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시민권자예요. 근데 중국 출신이라는 이유로 그 남편은 거기서 진급이 안 됩니다. 진급이 안 되고 회사 내에서 다닐 때도 이 청사초롱처럼 예, 불 반짝반짝거리는 사이렌을 들고 다녀야 된대요. 복도를 다닐 때. 왜냐? 여러 가지 서류를 다 열어놓고 있다가도 반짝반짝거리는 게 있으면 그걸 다 닫으라고 한다고 합니다. 예, 거기 있는 국가 기밀이 있고 전투기의 기밀이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이걸 다 닫으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 다니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꼭 정부 기관, 뭐 군대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정부 납품하는데 이런 데 일하는 분들도 불이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 부인이 중국 출신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미국 시민권자인데도 그렇게 불이익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내가 복수 국적을 받는 걸 아무 생각 안 하고 있다가 딱 받았는데 자녀들이 앞날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복수 국적을 받으려도 못 받아요. 이게 첫 번째 문제가 있고 또 재산이 많은 분들, 예, 이런 분들도 이제 세금 문제가 골아파요. 근데 재산이 많고 더 이상 돈을 안 벌면 상관없는데 65세가 되셨는데도 지금 뭐 경제 활동이 활발하셔 갖고 돈을 잘 버셔요. 그럼 양쪽 나라의 세금을 다 내야 됩니다. 많이 버시면. 예, 이것도 뭐 몇 번 방송을 해드렸죠. 이것도 너무 복잡한 얘기니까 다 얘기는 안 해드릴게요. 조금 벌면 상관없어요. 한쪽 나라만 세금 내면 돼요. 근데 많이 버시는 분들, 65세인데도 난 경제 활동을 너무나 활발하게 한다. 이런 분들은 복수 국적 받는 게 결코 이득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금도 엄청나게 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수 국적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분들이 있는데, 아이고 내가 나이가 이제 65살인데 그거 3년마다 맨날 그거 가서 그냥 재경신해야 되고 이것도 힘들어 죽겠어. 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필요한 게 F5 비자입니다. F5 비자는 원래 외국인이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을 때 받을 수 있는 영주권 비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 답변 드린 게 뭐냐면 캠페인님 저희 남편이 F5 비자를 받을 수가 있나요? 예, 못 받습니다.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국인, 미국인인데 F5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못 받아요. 남편이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 못해요. 그래도 상관없어. 할아버지가 한국인이었다? 예, 그것만 증명하면 F5 비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이다, 백인이다, 히스패닉이다, 뭐 중국인이다, 예, 못 받아요. 못 받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F5 비자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가 또 있긴 합니다. 본인이 F4 비자를 받고 저희 남편이나 혹은 뭐 이제 저희 아내가 미국인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한국인인데 저희 아내가 미국인입니다. 그러면 이 배우자를 갖다가 초정할 수 있는 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비자를 갖다가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F4 비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을 위한 비자 F1 비자가 있습니다. 근데 F1 비자도 사실 이게 되게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F1-9 비자예요. 정확히 말하면 F1에서 또 구분되는 게 9번 비자입니다. F1 비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F4 비자를 받고 있는데 남편분이 미국인이에요. F1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가장 큰 불이익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남편분이 한국에서 일을 못 해요. F1 비자는 취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F1-9 비자를 받을 수 있지만 또 자녀들은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면 학생 비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저같이 지금 F4 비자로 한국에 나와 있는데 지금 뭐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는데 앞으로 한 5년 뒤부터 제가 이제 한국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쭉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는 집도 다 정리해 놓고요. 그다음에 한국에서 살 건데 미국에 또 자녀들도 있고 또 제가 또 언제 미국 가야 될지도 모르고 또 미국에 메디케어도 있고 뭐 그래서 저는 미국 국적을 살려놓고 F4 비자를 하고 싶은데 복수 국적까지는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때 선택지가 뭐냐? F5 비자인데 F5 비자는 영주권 비자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미국 와서 영주권 받은 거하고 똑같아요. 한 번 나오면 별 사고만 안 치면 죽을 때까지 유지되는 비자입니다. 이게 첫 번째 좋죠. F4 비자는 유효 기간이 얼마라고 했죠? 5년입니다. 5년마다 F4 비자는 갱신해야 돼요. F5 비자는 죽을 때까지 비자입니다. 여러분이 사고만 안 치면 돼요. 한국에서 여러분이 뭐 범죄를 저질렀다든가 반국가적인 행위를 했다든가 이런 것만 아니면 그냥 영원한 그냥 영주권 비자입니다. 미국에 영주권 받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영주권 카드만 10년마다 갱신하면 영주권 그냥 계속 있잖아요. 여러분이 사고만 안 치면. 근데 미국에서도 여러분이 뭐 DUI로 몇 번 걸렸다. 범죄에 연루됐다. 뭐 아동 성범죄에 연루됐다. 그러면 쫓겨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이제 한국에서 받으면 똑같습니다. 영주 비자는 죽을 때까지 나온 겁니다. 근데 10년마다 한 번씩 외국인 등록증만 갱신하면 돼요. 근데 이것도 훨씬 쉬워졌죠. 10년마다 한 번이니까. 아까 거소증 3년 혹은 2년마다 한 번씩입니다. 적어도 이제 10년 동안 4번은 바꿔야 되는 거예요. 4번은 갱신해야 되는데 이거는 10년에 한 번씩만 카드를 바꾸면 됩니다. 자, 그래서 F5 비자를 받으면 좋은데 F5 비자를 제가 그전에도 알고 있었는데 이게 제가 몰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외국인들이 한국 와서 F5 비자를 받으면 최소한도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5년 이상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무슨 주재원 비자를 받던가 아니면 뭐 특별 활동 비자를 받던가 유학생 비자를 받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미국인이나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서 F5 비자를 받으려면 적어도 5년 이상을 거주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같은 F4 비자는 5년 거주할 필요 없어요. 2년만 거주하면 신청할 자격이 생깁니다. F4 비자 갖고 계신 분들한테 혜택이에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다른 겁니다. F4 비자 갖고 계신 분들은 2년만 있으면 신청합니다. F4 비자로 한국에서 2년 이상만 거주를 하면요. F5 비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5도 종류가 많아요. F5-1은 그냥 일반 영주권입니다. 이건 외국 사람들이 신청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F5-2는 이 F5 받은 분들의 이제 배우자고요. 그다음에 F5-3는 미성년 자녀고, 뭐 그다음에 이제 F5-4는 이제 영주권 자격을 받은 사람의 배우자 혹은 미성년 자녀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F5-5라는 것도 있어요. 고액 투자,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한국에서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EB5 비자처럼 한국에도 50만 달러 이상 투자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5명 이상 고용한 이런 외국인 투자가들은 미국인이라 하더라도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이제 항상 반대하는 게 뭐 미국에서 와서 한국에서 비즈니스 하는 거 별로 안 권해드리죠. 뭐 남이 나라 가서 물정도 모르는데 비즈니스 했다가 말아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F5-6번입니다. F5-6. F5-6, F5 비자에서 6번 비자입니다. 이게 뭐냐면 재외 동포용 영주 비자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두셔야 돼요. F4 비자로 한국 오셨고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요. 그다음에 소득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산 요건이 있고요. 품행이 단정해야 되고 기본 소양 요건 등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는 F5-6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뭐 많아요. 뭐 화교들이 받는 F5-8도 있고요. 박사 기술 뭐 이런 같은 게 있어갖고 박사라서 이제 한국에서 취직할 수 있는 F5-9 뭐 그다음에 학사 석사 받으신 분들이 뭐 신청할 수 있는 F5-10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뭐 F5-12도 있어요. 대한민국의 독립이나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장관이 인정한 사람한테 주는 특별 비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게 뭐냐? F5-13이라는 게 있어요. 연금 수혜자입니다. 만 60세 이상인데 해외로부터 일정 금액
GNI의 한 배 이상을 받는 사람입니다. 지금 한국의 GNI는 한 미국 돈 3만 불 정도예요. 그러니까 1년에 3만 불 이상 미국에서 연금으로 들어온다. 여러분의 소셜 베네핏이 3만 불 이상 들어온다. 그러면 뭐 한 달에 2천 불 정도밖에 안 되죠. 예, 부부 합산이 됩니다. 그래서 부부일 경우에는 이제 뭐 2천 불씩 두 분이 받는다. 그럼 4천 불. 그러면 5만 불이니까 충분히 뭐 돈이 남아 돌죠. 예. 이거를 받으면 여러분이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찾아보는데 GNI의 한 배 혹은 두 배 이상이라고 얘기하는데 다 얘기가 달라요. 이게 특별한 그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GNI의 두 배를 벌면 잘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영주 비자가. 그러니까 한국 GNI가 뭐 지금 미국 돈 3만 불 정도니까 1년에 6만 불 정도의 월급을 받거나 혹은 F513으로 해갖고 여러분의 이제 연금 받는 거 혹은 또 수입 뭐 이런 게 뭐 6만 불 이상 된다, 7만 불 정도 된다. 예, 그러면 뭐 아주 영주권 비자가 잘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영주권 비자를 받으면요. F4 비자랑 비교해서 뭐가 좋은지 예, 설명드릴게요. 우선 비자는 무제한입니다. 비자도 받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만큼 돈을 받아서 비자를 받았는데 나중에 나이 들어서 돈이 안 들어오면 어떡하죠? 예, 지금은 이만큼 벌었는데 나중에 돈이 그만큼 못 벌면 어떻게 하죠? 예, 상관없습니다. 예, 받을 때만 그만큼 돈을 벌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실 때까지 여러분이 사고만 안 치면 큰 사고만 안 치면 영주 비자는 계속 유지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등록증이 있어요. 외국인 등록증이 10년마다 갱신을 해야 되는데 한국 주민등록증은 솔직히 갱신을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주민등록증도 사진이 너무 뭐 10년, 20년 지나면 늙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시 이제 갱신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별로 뭐 불편한 것도 아닙니다. 10년에 한 번 갱신하면 돼요. 여러분이 뭐 한 60에 오셔갖고 예, 두세 번만 갱신하면 여러분 그냥 살아계신 동안은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하는데 제한이 전혀 없어요. F4 비자는 막노동은 못하게 돼 있어요. 그 쉽게 말해서 막노동. 예. 이제 너무 저소득층 일을 갖다 뺏으면 안 된다. 뭐 그런 게 있어갖고 너무 막노동 못하게 돼 있는데 F5 비자는 그냥 한국하고 똑같아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거는 이제 한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고 F5 비자라 하더라도 한국 국민은 아니기 때문에 F5라도 한국 국민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거권이 없고요. 정치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두 가지만 한국 국민과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건 또 사이드 얘기인데 이런 게 있습니다. 미국의 대사관에서도 공식적으로 발표한 얘기인데 여러분이 복수 국적이에요. 복수 국적인데 제가 지금 평택 험프리스 있죠. 여기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어떤 테러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미국 시민권자죠. 예, 그럼 미군 부대 앞으로 가면 미국 시민을 우선적으로 본국 송환을 해줍니다. 저는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그냥 미군 공군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피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복수 국적자는 그게 프라이어티가 아닙니다. 예, 복수 국적자는 그렇게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국에 계신 분들은 야 이거 진짜 짜증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 그때만 미국인이냐 할 수 있는데 아니 만약에 전쟁이 나갖고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근데 여러분이 미국 시민만 갖고 있다. 그러면 가까운 미군 부대 들어가면 여러분을 보호해줘요. 가까운 미국 대사관 가면 여러분을 보호해줘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 복수 국적을 갖고 있으면 국적 불이행 서약서 요거 쓰죠. 네, 한국에 있으면 한국 국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에 있는 동안은 미국 국적이 있다 하더라도 한국 국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전쟁이 났다. 미군 부대 갔다. 여러분을 갖다 본국 송환해주냐? 안 해줘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뭐 무슨 문제가 생겨서 대사관에서 보호를 요청해야 된다. 미국 대사관 들어가면 보호를 요청해주면 받아주냐? 안 받아줍니다. 예,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복수 국적을 받으면 좀 불이익이 또 하나 더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편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복수 국적을 이제 안 받고 이제 영주권, 예, F5를 받는 게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저는 지금 상황에서 보면 여러분이 애국심 때문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찾겠다. 이 마인드가 아닌 이상은 F5 비자 받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F4 비자로 계속 살아도 되지만 좀 불편하잖아요. F5 비자 받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나는 꼭 한국 투표를 해야 되겠다. 대통령을 꼭 뽑아야 되겠다. 난 정치에 꼭 나가야 되겠다. 이거 아닌 이상은 복수 국적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F5 비자만 받으면
한국에서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로 보여지고요. F4 비자는 거소증을 주지만 F5 비자는 외국인 등록증을 줍니다. 이게 좀 다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F5 비자를 받는데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이게 이제 한국이 이게 체계화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곳은 GNI의 한 배, 어떤 곳은 두 배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GNI의 두 배면 미국에서 요즘 같으면 한 7만 불 정도를 벌어야 됩니다. 미국에서 벌어서 뭐 한국에 갖고 오던가 아니면 연금 60세 이상인데 미국에서 받는 연금이 뭐 한 7만 불 정도다. 예, 그러면 무사 통과. 예, 재정적으로는 무사 통과입니다. 근데 한 배 이상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배 이상이기 때문에 2023년도 GNI가 4,405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 3만 불 조금 더 넘는 거죠. 예, 이렇게 좀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또 가족들이 있으면 이제 가족들 합산까지 같이 해서 또 할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의 자산, 예, 자산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의 자산이 1억 7천 이상, 예, 이것도 또 양쪽으로 얘기 나와요. 한 배 이상, 최소 1억 7천 이상 있어야 되고 그 두 배 이상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뭐 한 3억 4천 이상 있는 경우에 그 자산이 한국에 있다. 그러면 또 영주권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인터뷰예요. 미국에서 인터뷰하는 거 똑같아요. 영주권 주고 안 주고는 딱 어떤 룰이 있으면 준다 이게 아니라 인터뷰를 합니다. 이게 뭐 짧게는 한두 달, 길게는 6개월 이렇게 걸린다고 합니다. 이게 인터뷰를 할 때 이 사람이 한국에 진짜 살 의도가 있는가 없는가 이거를 보는 거기 때문에 우선 한국에 살려면 돈을 벌어야죠. 예, 최소한도 한국에 있는 사람들 수준만큼 벌어야죠. 한국에 있는 사람들보다 한 두 배를 번다? 그러면 한국에서 살기 좋으니까 더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하겠죠. 당연히 재산도 한국에 있는 사람들만큼은 있으면 좋다. 그러니까 돈을 그만큼 못 벌면 재산이 있으면 돼요. 나는 리타이어하고 한국 와서 돈이 없는데, 예, 이런 분들도 한국에서 부동산, 그다음에 뭐 예금, 적금, 예, 이런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영주권 줍니다. 그리고 재산세 납부 실적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한국에서 한 4억짜리 아파트 정도 하나 있다 그러면 50만 원 이상 냅니다. 예, 지역마다 좀 다를 수 있겠죠. 예, 상황마다 조금 다를 수 있겠고, 그러니까 재산세가 1년에 50만 원 이상 내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생계 유지 능력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퀄리피케이션에서 생계 유지 능력으로 포함이 됩니다. 자, 우선 돈이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네가 한국에 살아도 살 수 있냐 이걸 입증하라는 얘기죠. 그건 뭐 미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미국에서도 영주권 신청할 때는 돈이 얼마큼 있냐 이걸 좀 따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잘 어울려서 살 수 있냐라고 해서 기본 소양 요건을 따지는데 한국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KIIP라는 게 있는데 이걸 이수해야 되는데 이게 5단계인데요. 이제 한국말 잘하시는 분들은 예, 여기서 하나만 공부하면 됩니다. 예. 그 1, 2, 4, 3, 4단계는 다 뭐냐면 예, 한국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F5 비자가 이제 한국인을 위한 게 아니라 뭐 외국인들을 위한 거니까 한국에 살면서 한국말도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한국어 시험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국말 잘한다. 그러면 그 시험은 아예 면제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한국의 뭐 역사라든가 뭐 풍습이라든가 뭐 이런 거 기본적인 거 이것만 시험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F4 비자로 오신 분들은 한국어 시험을 안 본다고 합니다. F4 비자로 한국에서 2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는 뭐 한국말 예, 잘하고 뭐 그러면 뭐 한국어 테스트 이런 거 같은 거는 안 보니까 별 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품행이 단정해야 되겠죠. 예, 품행이 단정하다는 건 뭐냐? 대한민국 법을 갖다 그동안 잘 지키고요. 예, F4 비자로 이제 한국에 와 있는 동안 뭐 술 먹고 행패 부려서 파출소 끌려가고 예, 음주운전 치고 예, 이름은 이제 안 줍니다. 예, 그런 말썽꾸러기는 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특정 범죄 경력이 없어야 된다고 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 그러니까 최소한도 이제 깜빵을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 예, 이걸 기준으로 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들, 그다음에 특정 법률 위반 사실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안 됩니다. 그리고 해외 범죄 경력 증명서 제출이 요구되는데 F4 비자로 들어오신 분들은 60세 미만은 아포스테이로 해외 범죄 경력 증명서 이거 다 제출했기 때문에 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신청 시에 필요한 서류는 뭐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뭐 외국 여권, 뭐 미국 같으면 미국 여권, 캐나다면 캐나다 여권, 그다음에 뭐 그동안 갖고 있던 거소증이라든가 뭐 외국인 등록증, 소득 증빙 서류, 야, 소득 내가 돈을 이만큼 번다는 거, 그다음에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 체류지 입증 서류, 그다음에 신원보증서 이런 같은 거를 다 내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금 쉽게 말하면요.
한국에서 범죄에 안 저지르고 F4 비자로 2년 동안 잘 있고 그다음에 돈이 보편적인 한국 사람들 이상급으로 돈을 번다는 걸 증명한다. 그러면 F5 비자 나오는 건 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취업 활동에 전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 있는 주민등록증 있는 분들과 다른 점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거를 못 하고요. 그다음에 선거에 출마를 못 합니다. 정치인 쪽으로 출마를 못 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제 한국에서 똑같아요. 예, 국민건강보험도 받고요. 그다음에 또 일정 조건으로 한국에서 일을 하면 그다음에 국민연금 가입도 또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언제든지 출입 왔다 갔다 하는 거 가능합니다. 2년 동안 F4 비자로 이제 한국에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럼 미국에 한 번도 나가면 안 되나요? 예, 그건 아니고요. 잠깐 나갔다 오는 건 괜찮습니다. 뭐 한 달 이하로, 예, 잠깐 뭐 미국에 방문을 하러 갔다 왔다, 뭐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뭐 6개월 한국에 살고 6개월 미국에 가 있고, 예, 이러면서 2년은 안 채워집니다. 그거는 총 한국에 사는 게 2년 됐다 하더라도 거부당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 영주권 받아놓고 그냥 맨날 뭐 미국 절반 살고 한국 절반 사네 이런 인식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4년 동안 있으면서 6개월 한국, 6개월 미국, 그래서 6개월 해갖고 4년 동안인데 그래도 한국에 산 거 2년 됐잖아. 나 영주 비자 한번 신청해 볼까? 예, 이거는 그냥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 미국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지 한국에서 영주할 뭐 의사가 없는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2년 동안 F4 비자로 한국에 있으면서 뭐 미국에 있는 자녀들 뭐 보러 잠깐 갔다 왔다든가, 뭐 부동산 정리하러 갔다 왔다든가, 뭐 한 달 미만으로 갔다 왔다, 뭐 그러면 이런 것들은 뭐 전혀 큰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꽤 많은 자료를 찾아봤는데 정부 사이트에서도 다 얘기가 달라요. GNI의 1배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떤 곳은 2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 평균 소득의 1배 이상 혹은 어떤 곳은 2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다다익선이라고 돈이 많이 들어오면 좋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쭉 확인해 본 결과 F4 비자로 한국 와서 2년 동안 사는데 중간중간에 외국 잠깐 나갔다 온 건 상관없습니다. 뭐 한 달 미만으로 왔다 갔다 한 건 상관없는데 한국에 쭉 살고요. 한국에서 이제 살고 있는 터전이 있고 그다음에 매달 돈이 들어오는 걸 증명하거나 혹은 은퇴를 한 사람이면 내가 재력이 이만큼 있다. 한국에서 그래도 한 4억짜리 아파트도 있고 혹은 또 집을 하나 더 사서 임대를 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재산세도 내가 매년 뭐 50만 원 이상 낸다. 이 둘 중에 하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동안 사고를 안 쳤다. 나는 한국에서 진짜 착하게 살아왔다. 그러면 또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소양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한국말 잘하니까 대다수 시험은 문제가 없습니다. 완전 면제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곳에서 얘기하는 건 F4 비자는 이 소양 교육을 100%다 면제시켜 준다고 하는 곳도 있고요. 어떤 곳은 한국말은 면제해 주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의 역사나 문화 이론 같은 거에 대한 시험은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딱 어떻게 정확한 룰이 없는 것 같아요. 한국도 이게 흔하지는 않은 거잖아요. F5 비자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 F4 비자를 받아서 F5 받는 거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아주 체계화가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금 정리드리면요. 복수 국적을 받으시려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F4 비자의 불편함 때문에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이전에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제일 첫 번째는 자녀가 미국의 정부나 혹은 정부 관련된 일, 그래서 자녀의 앞길을 막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 첫 번째 확인해 보시고요. 65세 넘었는데도 경제적 활동이 활발하셔갖고 수입이 많으신 분들은 양국에 다 세금을 뭐 이중으로 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되게 불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F5 영주권 비자는 F4 비자로 2년 이상 사신 분들은 신청할 수 있는데 이게 좋은 점은 죽을 때까지 비자가 유지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등록증은 10년에 한 번씩만 갱신을 하면 되고요. 복수 국적과 다른 점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 투표에 참여를 못하고요. 여러분의 공직에 출마를 못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복수 국적으로 한국에 나와 계신 분들보다 F5 비자나 F4 비자가 한 가지 더 유리한 걸 말씀드리면 만에 하나 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미국 영사관이나 미군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이 복수 국적을 받았잖아요. 복수 국적을 받으면 한국에 와 있으면 한국 국적입니다. 국적 불이행 서약서를 사인했기 때문에 한국에 있으면 한국 국적으로 이렇게 취급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에서 무슨 뭐 북한이 쳐들어와 갖고 평택 미군 기지 갖고 미국 여권 들이매고 "난 미국 시민이니까 나 미국으로 지금 피난 가게 좀 도와줘." 예 그러면 여러분이 복수 국적이 아니고 F4 비자라든가 F5 비자는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예 미국으로 송환해 줍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복수 국적이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한국 국적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못 해 준다라고 미국 정부 사이트에서도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외국인들을 취급을 안 하고 한국 국민을 취급하기 때문에 한국의 미국 대사관 있죠. 예. 이런 거에 대한 편의를 또 못 받아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복수 국적이 나쁠 수가 있죠. 근데 복수 국적이 내가 받는 이유가 '나는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찾고 싶다.' 예. 그런 원대한 꿈이 있으시다. 혹은 '나는 이제 한국에서 정치에 참여해 보고 싶다. 내 손으로 투표도 하고 내 정계도 나가보고 싶다.' 뭐 이게 아닌 이상은 복수 국적이 큰 의미가 없지는 않을까. 저는 이제 오늘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이제 복수 국적보다 F5 비자를 받으려는 분들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예, 이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좋은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좀 우리한테 편리한 쪽 어떤 것들이 장단점이 있는지 이거를 좀 알아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거 신청은 사실 이제 F4 비자 같지는 않아요. F4 비자는 뭐 준비하는 게 너무 체계화가 되어 있는데 F5 비자 같은 경우는 전문 행정사들을 만나서 진행을 시키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내에서도 F5 기준에 대한 체계화가 아직까지는 없어요. 예, 이게 조금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 가지 좋은 건 그냥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F5 비자 받는 거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F4 비자로 한국에서 2년만 있다가 F5 비자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F4 비자의 그 좋은 혜택 플러스 F5 비자의 혜택도 훨씬 쉽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듯합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예, 많이 되셨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영상 보시면 보시기 전부터 좋아요부터 누르고 보세요. 예, 그다음에 다 보시고 나서 댓글 달아주시면 예, 그 댓글로 제가 힘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아직도 구독 안 하셨나요? 예, 구독 버튼이 아직도 안 눌러져 있다. 그러면 구독을 누르시고요. 예, 구독 버튼 눌렀는데 또 누르면 취소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또 이런 정보 필요하신 분들한테 많이 알려주셨고 이 우연한 행복에 또 구독자들이 많아져서 또 우연한 행복의 이름으로써 뭐 제가 한국 정부라든가 어느 누구를 만났을 때도 제가 구독자 이만큼인 유튜버인데 해외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정보에 목마라 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이분들께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일단 한국 정부도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런 얘기할 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그전에 뭐 구독자 숫자에 그렇게 연연 안 하는데 요즘엔 사실 그런 게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에 이제 구독 같은 거 많이 누를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이팅!